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유시민 방송을 보고 이인규가 한 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전직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가 회고록을 냈는데 노무현 재단이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야권의 스피커 유시민 전 이사장까지 직접 참전을 했고요. 일단 그 지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평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가치 있는 책도 아니에요. 형식은 회고록인데요. 내용은 정치 팜플렛이죠.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 가볍게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툴 만한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방송 전에 이인규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저 방송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보신 것처럼 본인의 회고록을 정치 팸플릿이다 혹은 잠시 뒤에도 저희가 만나보겠지만 학교 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의 가해자다 뭐 이런 논평한 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굳이 반박하고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규 변호사는 팩트는 바로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제 노무현 재단 측이 주장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고 폐기했다라고 저희가 정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시계건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에게 2009년 4월 20일에 내가 찾아뵀을 때 네. 굉장히 겸연쩍어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께 직접 들은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진실공방은 2억짜리 명품 시계 그러니까 고가 시계로 좀 양측이 갈리고 있는데 네. 어제 저 방송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고가 시계를 알고도 폐기했다. 혹은 4년 전 유시민 전 이사장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직접 망치로 시계를 깨부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인규 변호사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겁이 나서 시계를 버렸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다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당시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 내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밖에 깨부쉈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진술 밖에 내버렸다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뭐 망치로 깨부쉈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선 이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움직일 수 없는 거는 그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2억 원이 넘는 고가 시계 2개. 그러니까 2개 합쳐서 2억 원이 넘는 거죠. 이걸 받았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 줬다는 게 2006년 9월 27일입니다. 그렇죠? 9월 27일에 이제 저 형인 노건평 씨의 처한테 해서 줘서 노건평 씨가 9월 27일에 청와대 가족 모임이 있는데 환갑기념 거기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받고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는 거죠, 전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06년 9월 27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권양숙 여사가 받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런데 퇴임 이후에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검찰이 수사가 시작하니까 겁이 나서 그때서야 실토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왜냐하면 환갑기념인데 환갑기념이면 환갑 때 저 선물을 했고
그 환갑기념이라는 사실을 권한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하나. 거기다가 또 하나의 증거라면 당시 그걸 전달했다는 노건평 씨, 그다음에 박연차 회장 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예. 진술한 내용에 보면 다 2006년에 전달해서 2007년 초에는 감사 인사까지 전해받았다. 박연차 회장이. 이런 얘기까지 진술서에 다 있어요.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전달해서 그러니까 재임 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해석은 그러면 왜 이걸 자꾸 퇴임 후에 알았다는 식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느냐? 그건 재임 중에 알았다면 뇌물이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연차, 노건평 이 두 사람의 실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방송을 직접 지켜본 이인규 변호사는 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들었다. 권양숙 여사가 겁이 나서 시기를 버렸다. 이런 진술을 했다. 라는 부분 좀 상충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 또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제 방송했었던 부분 2009년 4월 20일 유시민 전 이사장이 봉하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봤을 때 시계 관련해서 굉장히 겸연쩍 하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게 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인규 변호사는. 이게 사실은 국가시계 논란은 그전에는 아예 검찰만 알았지 아무도 몰랐고 최초 보도는 4월 20일 KBS 보도했다. 보도 이틀 전 이슈도 안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일부러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언급을 했냐.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유시민 씨 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굳이 그 부분을 꺼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까지도 시인을 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예. 그걸 설명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요. 최초 보도 시점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서 계속 이인규 부장한테 밀리고 있다. 왜냐면은 이인규 부장은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직접 안 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올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정말 가려서 진실만 추려가지고 지금 회고록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말을 했어요. 논두렁 시계 얘기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 망신주기였다면서 깨버렸다는 얘기를 JTBC에서 굉장히 예전에 했어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이 또 다시 진실 공방이 되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언제 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돌아가신 분한테 언제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씨가 지금 자기의 그 들은 경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사실 유시민 씨가 말 만들다가 허위로 탄론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팩트로 확인되는 거는 더 이상 유시민 씨하고의 진실 공방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인규 변호사에게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최진문 교수님, 예. 일단 사실관계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회고록에 쓴 부분이나 혹은 몇 가지 팩트는 꼭 바로잡고 싶다는 이 두 가지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전 이사장이 저걸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뭐 물론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친하니까 노무현 지금 이수민 전 이사장이 방문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게 만약에 정말 본인이 뇌물로 받았거나 이랬으면 얘기 안 했겠죠, 당연히. 그걸 뭐하러 치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인규 지금 전 수사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도는 나중에 됐죠, 물론 그게. 그러나 중간에 이제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재임 기간 동안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저 시점에서 노무현 전 이사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최 교수 생각도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에 정말 재임 기간 동안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뭐 뒤에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드라마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더글로리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제가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그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검사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부터 다 이인규 씨하고 비슷한 분들이 대통령부터 싹 다 있는 검찰에 지금 뭐하러 갖다 주겠어요? 물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도 굳이 왜 이 시점에 이런 회고록을 내야 되느냐라는 이인규 부장을, 그러니까 전 중수부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가치 있는 책 아니고 정치 팸플릿에 불과하다라는 유 전 이사장의 얘기에 대해서 뭐 정치 검사니 뭐니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 뭐 이 얘기는 계속 그 이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문제를 지금 더 글로리에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와 지금 이 뇌물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 논점을 흐리자는 것이죠. 예전에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사건 때 PC 들고 나간 거를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했던 그런 프레임 전환을 했던 그런 유능한 이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거를 지금 학폭의 가해자로 사실은 이인규 지금 검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치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인규 검사장이 왜 이거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관련해서 사실은 이 친노 그룹에서 또 친문 그룹에서 정말 검찰을 악마화했습니다. 자,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해서 정치 검찰이 노무현 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당사자인 이인규 부장 입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검찰이 수사를 정치 보복을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연차 씨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가 나왔고 수사를 하다 보니 결국 검찰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저는 이런 토론회에서 논두렁식의 논자만 나와도 가짜 뉴스다, 뭐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시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논두렁에 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달라졌지 시계는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인규 변호사 얘기는 권양숙 여사가 밖에 버렸는데 그 봉화마을 주변은 대부분 논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내가 논두렁 시계다 아니다. 물론 뭐 이 피의 사실 공표도 뭐 보도가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본인은 의심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문제 뭐 그거는 다 차치 문제 하고더라고.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친노그룹에서는 언급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TV토론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 저 다 허위사실이다.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또 업적대로 어떤 우리가 개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런 차원에 저는 이번에 이인규 부장의 증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저는 노무현 재단에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저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법적 조치는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노무현 재단의 여러 기본 방침이고 반면 야권에서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뭔가 이런 회고록을 낸 거 아니냐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논란 식지 않은 회고록 얘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핵심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